자, 가겠습니다. 64분의 1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n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그랬는데. 자,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거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를 가진다 그랬지? 역수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역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지수에 있는 분자는 제곱근을 가리킵니다. 라고 했죠. 그럼 64분의 1의 마이너스 n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64의 n제곱근의 역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얘가 얘랑 똑같은 식이든. 그럼 내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으면 요건 요렇게 써볼까? 64의 n분의 1제곱.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수법칙 문제에서는 밑이 작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64는 2의 6제곱이죠. 그거의 n분의 1제곱. 아, 2의 n분의 6제곱이구나. 근데 나는 뭐가 되고 싶어? 자연수가 되고 싶어. 자, 생각을 해봐. 2라는 수를 갖다가 몇 제곱을 했더니 자연수가 되었어요. 2라는 수를 갖다가 몇 제곱을 했더니 자연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놈 지수가 뭐가 되게 만들면 돼? 정수가 되게 만들면 돼. 아니,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니까. 정수가 되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자연수가 되도록 있구나. 자연수가 되도록 하세요라는 것의 의미는 지수가 정수가 되게 만드세요라는 말이죠. 지수가 정수가 되게 만드세요. 그럼 이 문제에서의 지수는 n분의 6입니다. 얘가 정수가 되게 만드세요. 즉 n은 6의 약수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정수가 되게 만들려면 분모가 없어야 되니까 n은 6의 약수입니다. 따라서 n 값은 1, 2, 3, 6 이렇게 4개의 값이 될 수 있겠네요. 자연수가 되도록이나 정수가 되도록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지겠죠. 76번이요. 근데 이 76번은 진짜 완전 기초 수준의 문제예요. 기초까지는 아니지만 한 기초에서 기본 정도? 근데 여기서 79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79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얘와 얘가 모두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닥터 제이 교재에 풀면서 뭐 시험 대비하면서 3학년 1학기 과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 자, 일단 얘부터 쳐다볼게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너 자연수가 되고 싶니? 그럼 n은 2분의 n에 3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다면 요 안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있는 밑이 말이야. 요 괄호 안에 있는 밑이 말이야. 아이 진짜. 요 괄호 안에 있는 밑이 말이야. 반드시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지수에 있는 요 2와 요 2가 약분되어 사라지겠죠. 그지? 지수가 정수가 돼야, 지수 자체가 정수가 돼야 그 수도 자연수가 될 거니까. 그럼 얘가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2분의 n은 제곱수예요. 이게 제곱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n이라는 수는 반드시 분모에 있는 2를 포함하면서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되겠지. 분모에 있는 2를 포함하면서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되겠지. 그럼 그 네모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 그지? 이런 꼴이어야 된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 두 번째에는 이 친구.
방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쓴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네모칸 친 부분에서 n이 이런 꼴이어야 된다라는 걸 찾았으면 자, 그럼 이런 것도 상상을 할 수 있겠죠? 3분의 n은 어떤 수가 돼야겠어? 세제곱수가 돼야겠지. 그래야 저 세제곱근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세제곱수가 됩니다. 라는 말은 n이라는 놈은 반드시 3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수의 세제곱꼴이어야 돼요. 라는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n값을 찾아야 돼요. 저 네모하고 세모에 각각 무엇이 들어갔을 때 얘가 둘 다 제곱 자연수가 되게 만들까요? 이거야.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최소값을 찾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자, 머리를 잘 써봐. 밑에 있는 놈은 반드시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근데 위에 있는 n이나 아래에 있는 n이나 똑같은 n이어야 되니까 일단 네모는 3이어야 되겠죠. 일단 네모 자리에 3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얘가 얼마겠어? 3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3을 포함한 3의 배수여야 된다. 이렇게 쓰자. 3의 배수여야. 3을 반드시 하나 이상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수의 배수입니다는 뭐라고 쓰지?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3p. 뭐 5의 배수입니다. 그럼 5p. 이렇게 나타내듯이 3의 배수입니다는 3p로 나타납니다. 즉 n은 2 곱하기 3p의 제곱. 즉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p의 제곱꼴이어야 됩니다. p에는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p에는 어떤 자연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n은 무조건 3을 포함하고 있는 모양이 된다는. 됐네. p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자, 밑에 있는 놈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 또 써봐. 아래에 있는 n이나 위에 있는 n이나 똑같은 n값이에요. 근데 위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2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이 세모 자리는 무엇의 배수이면 되겠어? 2의 배수이면 되겠지. 2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2의 배수를 이렇게 나타내겠어. 위에서 P를 썼으니까 아래에서는 Q라고 나타내야 되겠죠. 정리해볼까? 그럼 이때에는 3 곱하기 2Q의 세제곱.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Q의 세제곱 꼴이에요. 이때 Q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정리해 보실게요. 얘와 얘가 같은 값을 가지려면 P와 Q는 각각 얼마여야 할까요? 얘와 얘가 같은 꼴이려면 P와 Q는 얼마여야 할까요? 이때는 뭐 수학적인 센스가 필요한 거야, 그냥. 뭘 어떻게 푼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여기에 P 자리, 여기에서 뭐 Q가 두 번째 있는 애가 여기에가 3이 두 개인데 여기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Q 자리가 3이 들어가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고 얘랑 같은 모양을 만들려면 P가 2 곱하기 3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개, 3 4개가 되겠지.
따라서 n은 자, 요 자리에 어딨어? 요게 n 값이 되겠네 그러면. q가 p가 2 곱하기 3이고 q가 3을 가지고 있다면 n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n 값 얼마가 될까요? 27 곱하기 81. 계산은 알아서. 8 곱하기 81이니까 648이 되겠다. 8 곱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렵죠?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80번으로 할 겁니다. 자, 유형의 제목에서 대놓고 무엇을 이용한 계산이라고 써있네요. 곱셈 공식을 이용한 계산이라고 써있네요. 대놓고 곱셈 공식이라고 써있네요. 곱셈 공식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라는 말이겠네. 자, 그럼 80번 문제를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십시오 라고 해놨는데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는 형태지요. 반복되고 있어요. 치환하세요. 반복하고 있어요. 치환하세요. 치환 한번 때려보죠. 내가 앞에 있는 a의 2분의 1제곱을 x로 뒤에 있는 얘를 y로 치환을 해볼게요. 물론 둘이 서로 역수관계니까 뒤에 있는 애를 x분의 1의 제곱이라 x분의 1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내가 앞에를 x, 뒤에를 y라고 치환을 하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될 거예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y, x 빼기 y. 그지? 자, 식 정리할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랬더니 자, x제곱 집에 갔죠? 남아있는 거 2xy 플러스 2y의 제곱.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자리에 이제 x하고 y를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짠. x가 a의 2분의 1제곱, y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2 곱하기 y의 제곱. 끝났군요. 곱해봐야 1이죠. 여기 약분하면 뭐만 남겠네요. 2 더하기 2의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남겠지.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일단 곱셈 공식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80번 같은 문제는 곱셈 공식 중에서도 뭐 중학교 과정 수준의 곱셈 공식이었죠. 정리되시고 84번으로 갈 거예요. 되셨으면 8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아주 재밌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 실수 ABC가 다음 식을 만족을 시킬 때 이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보여줬다. 그러면 먼저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어떠한 식을 하나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는데 3개짜리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곱의 2배 이런 식이 있었죠? 이런 식 그대로 갖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거 제곱의 합은 18은 합의 제곱
빼기 곱의 2배. 그럼 요거 계산해버리면은 그냥 요 값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요거는 1입니다 라는 게 바로 나오고 2입니다 라는 게 바로 나오겠죠. 요거는 2예요. 오케이. 두 개짜리 곱의 합이 2예요까지 나왔으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걸 정리를 하려고 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 자, 지수만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지수만 먼저 계산을 해보죠. 자, 여기 이거 얘랑 곱할 거예요. AB 더하기 AC. 그 다음 얘랑 곱할 거예요. BC 더하기 AB. 얘랑 곱할 거예요. AC 더하기 BC. 그리고 밑이 같은 놈들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도 역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머나 세상에 A, B, B, C, CA가 2개씩 나왔네. 자, 우리 조금 전에 A, B, B, C, CA의 값이 2라는 거 찾아놨었지? 그러니까 요 놈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2의 4제곱을 계산해 주셔야 답이 됩니다. 답은 16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나오는 85번 유형 12번의 집중 공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x의 n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n제곱을 시계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역시 곱셈 공식 변형 문제. 이 부분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 문제. 예? 갑자기 곱셈 공식을 변형해요? 어떻게요? 어떻게 변형하느냐? 자, 문제 한번 딱 쳐다볼게요. x는 양수. x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의 값은 4예요. 나는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 너 A, 너 B 이렇게 줄게.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너 A, 너 B. 자, 그럼 여러분 얘는 뭐라고 표현할 건가요? x의 제곱은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A의 제곱. 그렇죠. 얘가 A니까 여기다가 몇 제곱하는 거야? 4제곱 해주는 거야. 역시 뒤에 있는 놈도 B의 4제곱.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뭘로 바뀌어요? A 플러스 B가 4고 이때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의 값을 구해보세요 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있어야 뭐 변형 공식을 써먹든 말든 할 건데 이게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야. 왜 안 알려줬겠습니까? 자, 수학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첫 번째, 필요 없거나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알고 있어요. 뭘? A와 B의 A가 뭐고요? X의 2분의 1제곱이고요. B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에요. 곱해봐야 얼마야? 1이니까 안 알려준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걸 가지고 뭐부터 구해옵니다. 제곱의 합부터 구해옵니다.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빼기 곱의 2배. 합의 제곱 빼기 곱의 2배. 얼마? 14. 좋아요. 합의 제곱 빼기 곱의 2배. 자, 그렇다면 이 놈은 어떻게 계산할 겁니까? 이 놈은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요거. 야이씨, 일로 와. 요거 어떻게 계산할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는 변형 공식이죠. 자, 변형 공식 중에 4제곱은 없었지만 수상 열심히 하고 오셨죠? 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2배입니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간다.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방금 구했어요. 얼마라고?
114라고 제곱해 주시면 196. 또, 자, A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은 둘이 곱한 놈이 1이니까 제곱하고 제곱하면 1이겠죠. 끝났네요. 답은 194.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에서 문제 푸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형 공식.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89번으로 갈 거예요. 야, 89번 문제가 얘에 비하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부분. 하지만 우리한테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무기일까요? 복잡하게 생겼으면 뭐 해버려라. 복잡하게 생겼으면 치환해버려라 라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머, 치환을 하고 싶은데 얘는 치환보다는 뭐가 편하냐면 봐봐.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요런 애들 있지. 어디 있어? 요런 애들이나 요렇게 생긴 애들은 치환을 해도 돼. 치환을 해도 돼. 치환을 해도 되고 얘 우리가 방금 풀 이제 89번 같은 경우도 치환을 해도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치환보다는 뭐가 편하냐면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편해. 루트를 없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아니 그러면 어떤 문제는 치환하고 어떤 문제는 루트를 없애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건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무슨 식인지를 먼저 쳐다보고 가는. 자, 식 먼저 변형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식에서 요거 한번 쳐다볼래요, 여러분? 분자가 항이 두 개네요. 근데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네. 자, 묶어볼게. 보입니까? 없어지죠. 그치? 그럼 얘는 그냥 x제곱인 거예요. 뒤에 있는 애 보세요. 얘는 공통인수가 뭐예요? 항상 뭘로 묶으라 그랬어? 네. 제일 적은 애로 묶으라 그랬지? 제일 적은 애로 묶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약분이 안 돼요. 약분이 안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x를 곱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x를 곱하세요. 그럼 분모가 뭐가 돼버립니까? 1 더하기 x가 되죠. 그렇지. 당황하지 말고 x 곱하세요. 약분 가능하고요. 그럼 얘하고 만나서 x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한 가지 정정할게요. 이거 루트 안 없애도 돼요. 그럼 문제가 뭘로 바뀐 거냐면 봐봐.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야. x의 2분의 1제곱 빼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2일 때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구하세요. 얼라리? 85번하고 달목골 문제가 되는 거지. 85번에서 숫자만 바뀐 모양이지. 그치? 결국엔 난이도가 상이된 이유는 뭐냐면 난이도가 상이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구하라고 한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이야. 결국엔 85번하고 똑같은 문제였다라는 거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 한번 때려주세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뭐야? 됐나요? 갈게요. 자, 오른쪽에 90번으로 가겠습니다. 짜잔. 야,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계산하십시오. 이런 문제인데 봐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 곱하기 이렇게. 자, 분자와 분모의 같은 식을 곱해서 식을 간단히 만드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대표가 되는 대표 문제를 먼저 쳐다보실게요. 대표 문제를 먼저 쳐다보시면은, 자, 문제 자체에서 대놓고 힌트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런 힌트를 준 거예요. a의 2x제곱은 3입니다 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저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식의 분자분모에다가 똑같이 a의 x제곱, a의 x제곱을 곱해버립니다. 자, 곱해버리면요. 분모는요. a의 2x제곱 더하기 1이 되죠. 분자는요. a의 2x제곱 빼기 1이 되죠. 그거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요? 끝났네.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4분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유형 자체에서 이거 어떻게 푸세요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좀 당황하기가 쉽겠지?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요거 꼭 요런 꼴이 반복이 되고 있다. 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식의 값을 대놓고 알려줬다 라고 한다면 요걸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먼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넘기기 전에 저기 93번으로 한번 아니야. 92번으로 살짝 먼저 가볼게요. 자, 92번 보시면은 형태는 역시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여주시고요. 이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해놨는데, 이거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a의 2x제곱. a의 2x제곱이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해 여기다가 a의 x제곱, 여기다가 a의 x제곱 곱해놓고 가시면 분모는 짠 1이 되고요. 분자는 짜잔 짜자잔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제 또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지? 그죠? 계산만 수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답까지 한번 구해보시고. 넘겨서 우리 저기 18페이지로 갈 건데요. 자,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 별표 해놓으세요. 다. 자, 별표 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 갈 건데요. 왜 별표를 해놓으라고 했냐면 이 유형 14번과 15번 문제들은 뒤에서 배울 로그로도 풀 수 있습니다. 즉 로그 파트에서 또 나오는 문제들이다라는 말이겠지. 뒤에서 나오는 로그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지수로는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 로그 때 가가지고 로그로는 어떻게 푸는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94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XY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식의 모양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지수에 있던 XY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수에 있던 XY가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 X하고 Y가 각각 분모에 가 있어요. 자, X하고 Y가 지금 분자에 있던 놈이 분모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8과 같다면서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에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이렇게 때려줘요. 그러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좌변은 5, 우변은 8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했나? 근데 여기는 분자가 3인데요. 여기는 분자가 1인데요. 그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8은 2의 세제곱이죠. 즉 2의 x분의 3제곱이 5예요 라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2의 x분의 3제곱은 5. 그럼 같은 방식으로다가 뒤에 있는 요 놈도 정리를 때려주면 자 40의 y제곱이 32였고 이거에다가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했더니 40은 32의 y분의 1제곱. 그런데 32는 2의 5제곱. 40은 2의 y분의 5제곱이구나. 자, 그런데 말이야.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얘의 값이 궁금한 거야. 지금 뭐 했어? 지수끼리 빼놨어요. 뭐끼리? 지수끼리 뺐다. 지수끼리 빼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더라?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누었을 때 지수끼리 빼는 거지.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눠야 지수끼리 빼지는데 지수끼리 뺀 값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 밑이 같은 요놈들끼리 나눗셈을 하세요 라는 말이고. 자, 그럼 식을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거야. 아하, 2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x분의 3 빼기 y분의 5제곱. 얘는 2의 x분의 3제곱을 2의 y분의 5제곱으로 나눈 것이고 그것은 5 나누기 42, 42. 즉 8분의 1이죠. 그게 8분의 1이 되려면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2의 세제곱의 역수니까. 끝났지 그러면? 끝났지. 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4번 유형하고 15번 유형은 로그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이 문제는 로그로 풀면 훨씬 쉬워. 로그로 풀면 훨씬 쉽지만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로 풀면 쉽지만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론식을 딱 봤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고쳐놓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A의 X제곱은 K가 주어졌다. 그러면 A는 K의 X분의 1제곱으로 변형해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는 거예요. A의 X제곱인 K가 주어졌다. 그럼 A는 K의 X분의 1제곱이다. 변형해 놓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된 부분? 넘어가도 됩니까? 어디로요? 98번. 자, 방금 했던 놈을 또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자, 어머. 160의 x제곱은 2. 그럼 요거 어떻게 변형하고 들어가? 160은 2의 x분의 1제곱 변형해놓고 들어가. 10의 y제곱은 4. 또 변형하고 가. 10은 4의 y분의 1제곱. y 위에 분자가 2네. 그럼 이거 분자 2로 어떻게 바꿔? 4는 2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바꾸고 갈 수 있겠지. A의 Z제곱은 4분의 1. 그럼 A는 4분의 1의 Z제곱. 자, 그런데 이거를 계산하라고 했죠. 자,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 따져볼까? 어디에 있니? 지수. 너 지수 아닌데? 하지만 요 놈은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이거 잘못 썼구나. Z가 아니라 Z분의 1이죠. 지수에 있지.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밑이 서로 달라. 이거 아니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밑이 서로 달라.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하려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계산을 해야 돼요. 지수끼리 더하려면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해야 되고 지수끼리 빼려면 밑이 같은 것끼리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얘랑 얘는 밑이 같은데 얘는 밑이 서로 다르지. 밑을 같게 만들어 주시면 잘 봐. 나는 밑을 2로 만들고 싶어요. 변형 이렇게 변형한 거야. A는 4분의 1의 Z분의 1제곱인데요. 내가 밑을 2로 맞춘다 그랬지?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4의 역수니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Z분의 2제곱. 자, 또 걸림돌이 생겼어요. 어디에 걸림돌이 생겼어요? 좋아. 너 X분의 1 좋아. 너 Y분의 2 좋아. X분의 1 좋아. Y분의 2 좋아. 여기 Z분의 1인데 여기 Z분의 2야. Z분의 2로 만들면 되지. 자, A가 2의 마이너스 Z분의 2야. 그러면 2의 Z분의 2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양쪽에 마이너스 1 역수를 취한 거야. 양쪽에 역수를 취한 거야. 그럼 내가 2의 Z분의 1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얘를 2분의 1 제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입니다. 될까요? 좀 복잡하긴 하지? 이해가 안 됐으면 지금 얘기해야 돼요. 된 거야? 자,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럼 잘 봐. 밑이 2로 통일이 됐죠? 자, 밑이 2로 통일이 됐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자, 2의 x분의 1 빼기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x분의 1에다가 나누기 2의 y분의 2 곱하기 2의 z분의 1이 얘는 160, 얘는 10, 얘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1 했더니 얘가 2니까 4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얘가 16이니까 얘가 얼마면 되는 거야? 4분의 1이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16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긴 해요. 그죠?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5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대로 놔둘 테니까 정리할 사람 정리하십시오.
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내 목소리가 들리니? 돌아오십시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세 명. 세 명 안 왔어, 세 명. 세 명 누가 안 왔어? 두 명, 두 명. 두 명 누구 안 왔어, 지금? 두 명 어디 갔어? 자, 9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내가 유형 14번하고 유형 15번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둘이 같이 묶어서 중요해요 라고 했었죠. 그 이유 로그에서도 또 나와요. 근데 14번하고 15번을 굳이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두 개가 같은 유형입니다. 왜냐? 자, A의 X제곱하고 B의 Y제곱이 똑같아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14번에서는 이러한 방정식 하나를 이렇게 식으로 변형하세요 라고 했었다면 유형 15번에서는 이 식을 두 개의 식으로 변형을 시켜요. 너를 어떤 상수 K와 같은 값이에요 라고 나타냈을 때 K는 A의 X제곱은 K이다. B의 X제곱은 B의 Y제곱은 K이다. 로 두 개의 식으로 분리를 시켜서 방금 풀었던 유형 14번하고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99번 문제 한번 쳐다보세요. 몇 개가 같아요? 3개가 같아요. 3개가 같은데요. 그 3개의 값을 모두 하나의 상수 K가 K로 같아요라고 묶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하나의 상수 K와 같아요라고 묶어버리면 식을 3개로 분리할 수 있겠죠? 3의 X제곱은 K예요. 4의 Y제곱도 K예요. 12의 Z제곱도 K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할 수 있니? 네. 3은 K의 X분의 1제곱이에요. 4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요. 12는 K의 Z분의 1제곱이에요. 라고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K, 진짜 K, K, K 밑이 다 똑같네. 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해놨다요. 지수끼리 더하고 빼고 해놨다요. 밑이 다 같은 것끼리 곱하고 나누고 해라 그 말이겠다. 깨봐서 K, X분의 1제곱,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이라는 것은 K의 X분의 1제곱과 K의 Y분의 1제곱을 곱하고 K, Z분의 1제곱으로 나누세요. 짠! 이렇게 되겠군요. 1. 그래서 답은 1이라고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K, 왜 이거 답이 1이라고 나오는데 왜 K를 1이라고 쓰면 안 돼요? 답은 지금 우리는 이걸 계산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1인 거잖아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그 지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구하라고 하면 그 지수는 얼마입니까? 어떤 수에 K는 얼마인지 몰라. 어떤 상수를 몇 제곱을 했더니 1이 됐대요. 그럼 그 값은 얼마겠니? 0이겠죠. 그래서 나는 이 값을 0이라고 쓰면 끝난다.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 풀 때 지수를 구하라고 한 것이지 거듭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리 먼저 싹 해주시고요. 해보시고요. 그거랑 비슷한 이제 103번으로 갈 건데요.
아, 전부 비대면하니까 마스크 벗고 수업하고 아주 편하다. 야. 자, 3번 가도 될까요? 103번 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99번에서 한 단계 발전했어. 2의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y제곱과 같고요. 9의 y제곱은 6의 z제곱과 같습니다. x분의 1 빼기 y분의 1의 값을 z를 사용해서 나타내서. 야, 뭐야 이게? 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얘를 k라고 적어볼게요. 모르겠어요. 일단 쟤를 k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럼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할 수 있겠죠? 자, 분리하겠습니다. 자, 상문제 풀 땐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자, 2의 x제곱은 k, 3의 마이너스 y제곱은 k. 그러면 2는 k의 x분의 1제곱, 3은 k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 되죠? 근데 와, 대놓고 문제에서 이거 구하세요 했어. 아, 그러면 지수끼리 뺐네. 지수끼리 뺐네 보니까 이건 지수끼리 뺀 게 아니야. 지수끼리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y분의 1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저거는 자, k의 x분의 1제곱 빼기 y분의 1이라는 것은 k의 x분의 1제곱과 k의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을 곱하세요라는 거고, 그것은 2 곱하기 3이야. 6이다. 됐니? 그러면 이게 6이 나오려면 k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위에 있는 저 뭐야? k x분의 1제곱 마이너스 y분의 1제곱을 z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모르겠다.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를 쳐다보는 거야. 9의 y제곱 뭔가 수상하죠. 뭐가 수상해야 되냐면, 자, 뭘 보고 수상하다고 하는 거냐면, 여기가 3인데 여기는 9야. 이게 수상하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밑이 같은 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수상하다고 하는 거야. 자, 식 다시 써볼게, 그럼. 9의 y제곱은 3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3의 2y의 제곱, 2y제곱은 6의 z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3의 2y제곱이요? 3의 2y제곱이요?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거 쳐다봐. 와,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k야. 그럼 3의 2y제곱은 3의 마이너스 y제곱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돼? 뭔 짓을 해야 돼?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걔는 k의 마이너스 2하고 똑같아. 맞습니까? 뭐가? 3의 2y제곱. 다시 3의 2y의 제곱이 k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아요. 그럼 얘가 3의 마이너스 2y제곱과 같아야겠네? 3의 마이너스 2y, k의 마이너스 2제곱과 같겠네? 따라서 k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k는 6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k가 저거래. 그럼 여기 우리 아까 봤던 요 k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아하, 6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x분의 1 빼기 y분의 1제곱을 했더니 6이 되었어요. 그 말은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얼마이다? 1이다. 즉 x분의 1 빼기 y분의 1은
요거의 역수이다라는 말이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정리 끝. 노.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차근차근 한번 따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해볼게요. 처음에 주어진 2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같습니다. 같으면 일단 k제곱이라고 둡니다. k제곱을 하고 둔 상태에서 두 개의 식으로 변형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앞에서 풀었던 99번하고 같아요.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는 x분의 1 빼기 y분의 1을 구하고 싶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수끼리 더한 식을 구하기 위해 이치 같은 것끼리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6이 나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식을 봤더니 여기가 9의 y제곱이네요. 9의 y제곱은 3의 y제곱을 제곱한 거니까 3의 2y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3의 마이너스 y제곱이 k니까요. 3의 2y의 제곱은 이거의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k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라고 나타내고 식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얘와 얘가 서로 역수관계여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정리 한번 해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지훈이 이해됐을까요? 저요? 네. 아무나 네네. 찍은 거야. 아, 이해됐어요? 네네, 됐습니다. 아무나 찍은 거야. 내가 랜덤으로 한 명씩 찍을 거니까 집중하고 있어. 자, 그러면 유형 16번으로 가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활용 문제 나오죠. 그죠? 정말 우리 너무 좋아해요, 활용 문제. 자, 요 활용 문제는요. 말만 길고 그 말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한 4문제 정도 나와 있는데 사실상 뒤로 살짝 넘겨보면은 118번에도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죠. 사실상 5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있는 C단계 문제 역시 B단계 문제하고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그냥 문제가 더 길어서 C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04번입니다. 자,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는 어떤 방사성 물질의 처음의 양을 M0,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하면 MT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T제곱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얘가 무엇이고 얘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마치 여러분 언어 영역 문제, 국어 영역 문제 풀듯이 영어 풀듯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3년 후, 3년 후, T년 후, 3년 후, T년 후, 3년 후 확인하시고 그 물질의 양, 여기까지 끊어서 M3라고 써주면 되겠지. 처음 양 뭐였더라? M7. 3년 후에 물질의 양이 처음 양의 2분의 1이 된다. 그럼 뭐야? M3는 M0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가 2분. M3는 2분의 1 M0. 그렇다면 뭘 구하라세요? 12년 후, 즉 M12를 구해보세요 라는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식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방금 구한
요 식을 정리를 먼저 해보시면 M3라는 것은 지금 요 식에다가 T에다 3을 집어넣은 거겠지? T에다 3 집어넣을게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3제곱. 그게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2분의 1입니다. 요 정도까지 선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나온 식이고 요거는 여기서 그대로 나온 맞죠? 여기까지? 자, 그래 놓고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M12를 계산하고 싶은 거지. M12는 여기 있는 T자리를 12로 바꾼 거겠네요. M0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2제곱. 그것은 이거와 같습니다. 따라서 K라는 애는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 K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기는 요놈 이용하라는 거잖아.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A의 마이너스 12제곱이라는 것은 A의 마이너스 3제곱을 4제곱한 거와 같겠죠. 즉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답은 16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의 실생활의 활용 문제는요.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지만 방금 내가 푼 것처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106번이라든지 방금 풀었던 104번이라든지 뒤에서 나오는 118번처럼 중간에 이런 식을 알려주는 경우는 그나마 문제가 쉬운 편. 근데 이제 105번이나 107번처럼 어떤 관계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풀어줬다. 그럼 그 말을 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을 식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뭐 105번, 107번, 106번까지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오늘의 숙제는 C단계까지가 숙제가 들어갑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죠? 자, 내가 매주 수요일에 뭐 한다 그랬어요? 3-1 한다 그랬지? 그지? 닥터제이. 그러니까 이 숙제는 언제까지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를 하루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숙제가 금요일까지니까 적당히 쪼개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B단계는 수요일까지 하고 C단계를 금요일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수요일 날은 우리 닥터제이 오답해야 되니까. 물론 그거 오답하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오답하고 시간이 남게 될 거니까 그때 또 수원 이어서 갈 거니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로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개념 준비.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노트. 야, 이 처리가 노트. 여기 있다. 노트. 자, 로그에 대해서 한번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로 가시게 되면 로그란 무엇인지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를 A번 곱하면 뭐 32예요. A는 얼마예요? 5죠. 맞아요. 자, 2를 B번 곱하면 뭐 1024가 돼요. 그럼 B는 얼마입니까? 10이에요. 자, 그럼 이때 질문입니다. 2를 X번 곱하면 12가 돼요. 그럼 그때 X는 얼마예요? 로그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어떤 수를 갖다가 몇 번 곱했을 때 특정한 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 즉 2를 X번 곱했을 때 12가 됩니다 라는 식에서 X의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로그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 말해, 어딨어? 다시 말해, 얘가 얼마인지 이 수를 몇 번 곱해야 얘가 됩니까?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로그예요. 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의 X제곱은 B입니다. 라는 거듭제곱 형태의 식이 있다면 이걸 우리는 앞으로 X라는 수는 로그 A, B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고 얘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읽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는 것은 B를 만들기 위해 A를 몇 번 곱해야 할까요? 이라는 의미. B를 만들기 위해서 A를 몇 번 곱해야 할까요? 그거의 의미가 로그 A의 B예요. 자, 다른 말로 써볼게요.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어려우니까 식을 바꿔볼게요. 자, 요렇게. 자, 봐. 2의 X제곱은 4예요. 그럼 얘를 로그의 식으로 나타내면 아니야 5라고 하자. 자, 로그의 식으로 나타내면 x는 로그 2의 5가 돼요. 자, 이거의 의미는 2를 몇 번 곱해야 5가 됩니까? 그 수를 나타내는 게 로그라고. 그 수를 나타내는 게 2를 밑으로 하는 5의 로그가 됩니다. 뭐 읽는 것은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읽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편의상 로그 A의 B입니다. 이렇게 읽을 거예요. 로그 A의 B입니다. 라고 편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놈들은 이제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지?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수야? 이것도 수야? 라고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이제 이 기호하고 친해져 가시면 됩니다. 자, 용어부터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얘 있죠? 우리 거듭제곱에서 얘를 거듭제곱의 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얘를 거듭제곱에서 지수라고 불렀었죠. 자, 로그로 나타낸 이 식에서요. 요 밑에 있는 똑같이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왔지. 그지? 똑같이 밑에 있던 애가 밑으로 내려갔죠? 얘는 여전히 밑이. 그리고 위로 올라간 이놈 있죠, 이놈. 요 놈의 이름이 진수라고 합니다. 지수가 아니라 진수예요. 약간 지수든 진수든 사람 이름 같긴 하지만 똑같이 지수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진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뭐 얘를 왜 밑이라고 해요? 얘를 왜 진수라고 해요?
왜 이름이 로그예요? 요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죠. 그걸 그렇게 부르기로, 그렇게 식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요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를 x번 곱하면 12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일로 쭉쭉 끌고 올게요. 2를 x번 곱하면 12가 돼요. 2를 x번 곱하면 12가 돼요. 그럼 2의 x제곱은 12예요. 그럼 이거 로그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어떻게 나타낼까요? 지수는 로그 및 진수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치? 그럼 x에 들어갈 수가 로그 2의 12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된 부분? 이거는 로그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자, 이때 야, 그러면 x가 이거야. x가 로그 2의 12잖아. 그럼 이 위로 살짝 올라가면 2의 로그 2의 12는 1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자, 별표입니다. 뭐가 별표냐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내가 12라는 수를 갖다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밑을 2로 바꾸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 9라는 수를 밑이 3인수로 바꾸고 싶으면 얘를 3의 제곱으로 나타냈었죠. 얘처럼 9라는 수를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밑이 3인수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는데 문제는 12를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아는 선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로그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냐면 밑을 바꾸고 싶다면 로그를 이용해라 라는 뜻이에요. 밑을 바꾸고 싶다면 로그를 이용해라. 12라는 수를 밑이 2인 수로 나타내면 그 지수는 로그 2의 10이다. 연습 하나 해볼까? 자, 25를 밑이 3인 걸로 나타내. 25를 밑이 3인 걸로 나타내. 그럼 지수 부분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로그 3의 25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 된 부분? 된 부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밑을 바꾸고 싶다면 로그를 이용하라. 밑을 바꾸고 싶다면 로그를 이용해라. 예를 들어 n이라는 자연수를 밑이 a인 놈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로그 a의 n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됐니? 자, 요걸 활용하면요, 여러분 뭐가 가능하냐면 요걸 활용하면요,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은 계산은 가능하지만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면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 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내가 문제를 막 풀려면 이 수를 밑이 2인수로 나타내요. 이 수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밑이 2인수로 통합을 시키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은 그대로 2의 세제곱인 것이고 3의 제곱이라는 애는 얘는 9잖아요.
그럼 얘를 밑이 2 이내로 나타내고 싶으면 2의 로그 2의 9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서 하나로 합치면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됐니? 밑이 서로 다른 거듭 제곱을 밑을 하나로 통일시킬 때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밑을 통일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밑을 통일시키고 싶을 때 사용한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정말 로그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거예요. 로그에서 정말 중요한 성질입니다. 성질이 아니라 로그에서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 조건입니다.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떤 공식이나 조건 등은 그냥 외워서 써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것인지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먼저 밑조건입니다. 어떤 로그를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이런 로그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밑은 A가 바로 밑이 되죠. 얘가 밑이죠. 그럼 저 A 자리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애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A가 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를 X라고 뒀을 때 X는 로그 0의 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걸 다시 아까 봤던 어디? 여기. 요 거듭 제곱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거듭 제곱식으로 바꿔볼게요. 기억하세요.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밑은 무조건 밑이야. 그럼 얘의 밑은 0이지. 그럼 얘는 0의 x제곱은 n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맞죠? 0의 x제곱은 n이에요. 그러면 이 n 자리에는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어? 0밖에 들어갈 수 없지. 그치? 근데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진수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거지만 진수 자리에는 양수밖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모순이 생겼어. 이렇게 쓰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쓰자. n이 2였다라고 쳤죠. n이 2였다라고 치면은 a가 0일 때는 x는 로그 0의 2죠. x가 로그 0의 2면 0의 x제곱은 2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0을 몇 번 곱해야 2가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x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까? 이번에는 a가 음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a가 음수예요. a가 음수예요. 그럼 x는 로그 a의 2에서 변형을 시키면 a의 x제곱은 2예요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 자, 여기서 x는 실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 지수 확장했던 거 기억나지? 지수를 확장하면 유리수 이상의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밑은 항상 어떤 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양수여야 된다 그랬지. 밑이 음수인 경우에 모순이 생기는 거 보여줬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얘가 무슨 수가 됐어, 지금? 실수가 됐어. 얘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A는 항상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근데 A가 음수일 때 식을 이렇게 썼더니 엄마 세상 이렇게 돼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A는 얘도 모순이 생겨. 여기도 모순이 생겨. 자, 그러면 A는 0도 아니어야 하고 음수도 아니어야 하면 양수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양수면 되겠네요? 가 아니라 A가 만약에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가 1이 돼버리면요. X는 로그 1의 2가 되고요. 그것은 1의 X제곱은 2입니다라는 또 이상한 식이 되어버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버려요? 모순이 돼버려요. 그지? 얘도 모순이 돼버린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로그라는 놈이 정의되기 위한 밑의 조건은요. A는 0이 아니어야 되고 음수도 아니어야 되고 1도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 얘 세 가지가 모두 뭐가 돼버렸으니까 모순이 돼버렸으니까 밑의 조건은 요겁니다. 아, A라는 애는 양수여야 하고 1이 아니어야 된다. 요게 로그의 밑조건이 됩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밑조건. 자, 그럼 진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진수를 n이라고 했었죠, 위에서.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면 진수가 음수이거나 진수가 0일 수도 있지 않느냐. 자, 만약에 진수가 음수일 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진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자, 진수 자리에다가 로그 뭐 해볼까? 3에 마이너스 9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 진수 자리에 음수 한번 넣어보자. 음수 한번 넣어봤어. 자, 가보자. x 야 3에 x제곱은 마이너스 9입니다. 이런 식이 튀어나와버리죠. 3의 x제곱은 마이너스 9입니다. 이런 식이 튀어나와버려. 자, 가능해? 3에다가 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되는 게 불가능해요. 얘도 모순이 생겨버려. 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다가 만약에 n이 0이라고 쳤죠. 만약에 n이 0이에요. 그러면 x는 로그 3의 0이에요. 이렇게 써버리면 자, 거듭제곱으로 바꿔볼게. 3의 x제곱은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3의 몇 제곱을 곱해서 0이 될 수 있니? 절대 안 되지? 그지? 자, 3은 뭐 자연수만큼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고요. 3에다가 뭐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에도 무조건 뭐가 돼? 양수가 돼버리지. 0이 절대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로그라는 놈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밑조건과 진수조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두 가지 조건은 밑은 항상 양수이면서 밑은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하고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합니다. 요게 바로 진수 조건과 밑 조건.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라는 걸 배운 순간부터는 로그가 포함된 식이 보였다? 그럼 이 조건을 먼저 깔아놓고 갑니다. 이 조건을 먼저 깔아놓고 갑니다. 그게 뭔 소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문제에서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 어떤 문제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로그 x의 x-5 이딴 식으로 나와. 어떤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로그라는 LOG 세 글자를 보는 순간 밑 조건과 진수 조건 먼저 깔고 들어가.
로그가 정의가 되어야 하니까 밑이 x고 걔는 항상 양수여야 하며 1이 아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진수는 x-5니까 걔가 양수가 되려면 x는 5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럼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5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럼 이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찾아낸 조건이 되는 거예요. x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로그라는 식을 보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은 이 자동 반사가 되어야 돼요. 밑과 진수에 대한 조건을 찾아. 자동 반사.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지금까지 내가 떠들었던 내용이 어디의 내용이냐? 24페이지에 2-1 밖에 안 했어. 거기 보시면 로그라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줄밖에 안 나와 있지? 그 5줄의 내용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떠들어낸 거. 교재에는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안 나와 있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필기할 수 있는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필기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거나 하면 얘기하십시오. 이 내용도 똑같이 녹화해서 녹화본 올려줄 테니까. 그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날개 부분에 두 번째 보이죠? 로그 A에는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고 N이 0보다 클 때만 정의된다라고 써 있지. 거기서 A가 0보다 크다, A가 1보다 1이 아니다. 이렇게 묶어서 밑조건이라고 써놓으시고 N이 0보다 크다 해서 거기에 진수조건이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죠.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필기하고 있는 내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시우 이해 안 된 부분 있습니까? 아니요. 오, 완벽하게 받아들었어 이거지? 좋아요. 자, 그러면 로그라는 놈은 이런 놈들이에요 라고 배웠으니 이제 로그의 성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따란. 자, 어떤 개념을 배우던지 간에 성질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 성질을 암기하는 것은 물론이요. 왜 성립하는지까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라는 애한테는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 아까 전에 로그라는 애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냐면 거듭 제곱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어요. 거듭 제곱을 갖다가 변형시킨 게 로그잖아요. 즉, 이 로그의 성질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거듭 제곱의 성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거듭제곱의 성질이라고 하는 지수 법칙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로그라는 애가 정의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A 양수, B 양수, A는 1이 아니고 B는 1이 아니야. 그리고 진수는 모두 양수예요 라는 것을 깔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우리 지수 법칙 중에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죠? A의 0제곱은 1이에요. A의 0제곱이 1이에요? 그럼 이거 지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로그로 한번 바꿔볼까요? 밑이 얼마인 로그? 밑은 영원한 밑이다. 밑이 A일 때 진수가 1이면 그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다시 뭐라고? 진수가 1이면 로그의 값은 항상 0이다. 진수가 1이면 로그의 값은 항상 0이다. 1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밑이고요. 즉, 밑은 1이 되면 안 되지만 진수는 1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진수가 1이면 밑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그 값은 항상 0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A의 1제곱은 A죠. A의 1제곱은 A예요. 그럼 로그로 바꿔볼까요? 로그 밑이 A, 진수 A는 지수 1과 같습니다. 아하,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가 됩니다? 로그의 값은 1이 됩니다. 이런 느낌? 요게 지금 로그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해봐봐요. 자, 우리 지수 법칙 중에 이런 거 해본 적 있다.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n제곱이 되죠. m 플러스 n제곱이 되지.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n제곱이 되지. A의 m 플러스 n제곱. 진수끼리 더하면,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진수는, 왜 이래.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요. 이런 공식이 있었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잘 봐. 요거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잘 봐. 여기서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을 갖다가 x라고 두고 여기 있는 이놈을 갖다가 y라고 넣어볼게요. 자, 뭐라고? A의 m제곱을 x로 A의 n제곱을 y로 뒀어요. 그럼 m은 로그 A의 x가 되죠. n은 로그 A의 y가 돼요. 근데 나는 그 둘을 뭐 해보고 싶어? 더해보고 싶어. m과 n을 더해보고 싶어. m과 n을 더했더니요. 로그 A의 x제곱 더하기 로그 A의 y제곱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해. 내가 요 값이 굉장히 궁금해졌어. 그래서 그 값이 무엇인지 몰라서 얘를 z라고 넣어볼게. 아니지, z가 아니지, 얘는 뭐야? xy지.
x하고 y를 곱한 거니까. 뭐라고? 아이씨. 에이씨. 자, 뭐라고? a의 m 더하기 n은 xy야. 로그로 바꿔볼까? m 플러스 n은 로그 a의 xy야. 얘도 m 플러스 n. 얘도 m 플러스 n. 그치? 둘이 결과가 똑같네. 아,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성질이라고 하면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하면 로그 a의 xy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다시 말해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뭐가 된다라는 거냐? 진수끼리 곱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알파벳을 살짝 다르게 썼어요. 헷갈릴까봐. 더 헷갈리게 되려나?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냥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밑이 같은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줍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 거듭제곱에서는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했지. 반대로 로그에서는 밑이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한다 생각하시면 반대로 거듭제곱에서는 곱하면 더해지는 거고 로그에서는 더하면 곱해지는 거고. 지수끼리 진수끼리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땐 정말 헷갈려요. 그렇다면 네 번째 나오는 식은 똑같습니다. 빼면 뭐가 될 것 같아? 빼면 진수끼리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의 증명 과정은 위에 3번에서 한 증명 과정에서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의 증명 과정에서 곱하기가 나누기로 바뀌었다.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증명 과정은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4번 증명은.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마지막 5번째. 자, 5번째 나와 있는 식이 뭐냐면 이거야.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 곱하기 로그 A의 M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라는 의미야. 진수에 있는 지수. 누가?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 여기서 내가 로그 A의 M이라는 놈을 X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X라고 해두면은 거듭제곱으로 바꿨을 때 뭐가 될까? A의 X제곱은
m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봐봐. 요거의 로그가 궁금한 거지. m의 k제곱.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k제곱을 해봤어. a의 x제곱에다 k제곱을 했으니까 이거의 k제곱이 될 거고 그거는 m의 k제곱이 되겠지. 됨? 즉 a의 x 곱하기 k, kx라고 쓸게요. a의 kx제곱은 m의 k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로그로 바꿔볼까요? 자, 로그로 바꿔주시면 얘는 로그 a의 mk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여러분 x가 뭐였나요? x는요 이거였어요. 그럼 k 곱하기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m의 k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지. 즉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5개의 성질 방금 우리가 풀었던 우리가 증명을 했던 요 5개의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로그의 계산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 계산이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참 다행이지만 사실상 이 로그 계산이라는 게 단박에 연습한다고 해서 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늘리려고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잘 봐, 이런 거야. 근데 앞으로 우리 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딱 나왔어. 자, 원칙적으로 풀어볼게. 원칙적으로라기보다는 정석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 얘 식을 정리를 하면 로그 2에 12는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자, 잘 봐. 아까 우리 여기서 뭐라 그랬어? 얘가 곱해져 있으면 더하기로 찢을 수 있어요. 또는 로그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곱해져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진수끼리 곱해져 있네요. 분리시킬 수 있겠죠? 로그 2에 2 더하기 제곱 로그 2에 3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언니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요. 2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3 이렇게 되겠지? 근데 2번 식에 의하면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 돼요 라고 했었어요. 밑과 진수가 같으면 그 값은 1이 돼. 그럼 얘는 뭐냐? 2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걸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수를 딱 보자마자 진수 소인수분해 때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여기를 얘를 로그로 찍고 얘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밑과 진수 같으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렇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 자, 처음 할 땐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로그 3의 18. 자, 뭐라고 해볼까? 자, 로그 3의 18.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밑이 3이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면 1로 바뀝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 넘어서
로그 2의 10. 로그 2의 10. 10은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 근데 미치기.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이렇게. 뭐라고 했어? 로그 2의 32. 32? 2의 5제곱. 2의 5제곱? 그냥 5.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연습이 꽤 되면은 이제 나중에 뒤에 있는 로그 부분, 그러니까 밑변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밑에는 밑의 변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밑의 변환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 부분이 먼저 연습이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처음에 했던 이 로그에 대한 성질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지. 로그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방금 증명해준 1번부터 5번까지의 로그의 성질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로그까지는 도입을 한 거예요. 이것까지 완벽히 돼야 그 다음에 밑변환도 할 수 있고 성질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요거 모든 성질들은 스스로가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증명 다시 한번 해보시고 로그 파트 머릿속에다가 한번 싹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어느 부분이라고 했습니까? 숙제 지수 다 풀어오세요. 이거는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어디야? 로그 개념 정리 하시고 닥터제이 역시 20문제 풀어 두시고 수요일날 요 40번까지 오답하고 가겠습니다. 자, 질문 생기는 부분이나 개념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는 좀 막혔던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질문한다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요.